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의 그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일괄 공제 5억에다가 이제 그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10억까지는 현행법상에서 세금이 없다라고 그 말씀도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나 공제를 우리가 잘 알면 사실 배우자 공제도 많게는 30억까지도 되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기타 뭐 가업 공제, 뭐 영농 공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그냥 개념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속 공제는 우리가 총 재산에다가 비과세 금액을 빼고 나면 이제 과세 가액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상속에 관련된 다양한 공제를 하고 나서 이제 과세 표준을 구하고 거기에다 세율 곱하면 상속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다양한 공제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기초공제라고 있는데요. 기초공제는 무조건 2억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적 공제가 있습니다. 인적 공제는 요건들이 맞아야 되고요. 개별 인적 공제라고 그러는데 자녀 1명당 또 나이가 드신 연로자분 65세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분은 동거 가족이어야 됩니다. 이때 인당 5천만 원. 그리고 장애인이 또 동거가 필수고요. 장애인 경우는 1천만 원에 이 장애인의 기대 여명, 즉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거냐. 그 연수를 곱하니까 만약에 뭐 10살밖에 안 됐다면 앞으로 한 그 6, 70년 산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성년자도 가능한데요. 동거 가족이어야 되고 태아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역시 1천만 원 기준에다가 성인이 될 나이가 19세니까 19세 빼기 현재 나이를 해서 다시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다 모든 합산해서 이제 개별 인적 공제가 되겠죠. 개별 인적 공제에다가 기초 공제를 더하고 그 금액이나 이걸 선택을 하든지. 근데 보통 장애인이 있거나 비성년자가 있거나 한 경우가 거의 없을 거니까 보통 자녀 한두 명. 그러면 자녀 2명이다 치면 이 기초공제 2억에다가 자녀 2명이니까 5천만 원 해서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3억이죠. 이렇게 작을 때는 그냥 일괄 공제를 택합니다. 사람이. 일괄 공제는 무조건 5억이거든요. 결국 기초 공제하고 인적 공제 합쳐서 선택할래? 일괄 공제 5억을 할래? 이게 이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금액을 따져보고 5억이 넘으면 두 개를 합산하고 안 되면 일괄 공제 5억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 공제는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5억으로 알고 있죠. 반드시 또 법률혼만 인정합니다. 또 이 배우자 공제 5억은 실제 배우자인데 뭐 전혀 상속을 안 했더라도 배우자가 이 법률혼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5억 공제해 줍니다. 얼마를 받든 간에.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이 자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경우가 5억을 초과했어요. 실제 상속액이. 배우자인데 뭐 한 10억을 줬다. 그런데 이분의 그 상속인들 간의 법정 상속액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법정 상속액 또는 한도액 30억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굉장히 많다면 한도액 30억까지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금융재산 공제는 실제 이제 현금성 비슷하게 은행에 예금했던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평가도 이건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천에서 최대 그 금액에 따라서 2억까지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의미는 또 이런 현금 자산이 있어야지 상속세를 낼 때 바로 또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이런 금융재산 공제를 받은 거 가지고 상속세를 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거주택 공제인데 얘는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직계 비속과 직계 비속의 대습 상속인만 유효합니다. 아무나 동거해서 살았다고 해서 동거주택 공제 해주는 건 아니고요. 최대 6억까지 해주는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0년 이상 동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속인, 피상속인 모두 1세대
뭐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뭐 기타 또 다른 요건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손실공제라고 있는데 이거는 상속세 신고 기간이 약 6개월이거든요. 이 사이에 뭐 화재가 났거나 자연재해를 입었다 했으면 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도 보험이나 구상권 등으로서 보전받은 금액은 또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는 이것도 별도의 시간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고요. 가업상속공제가 상당히 또 복잡한 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념만 보면요. 피상속인이 이제 기업을 사장님 대표님이죠.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가업을 수행하고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적합했을 때는 이 기업을 20년 이상 미만으로 경영했을 때는 300억, 30년까지는 또 400억, 30년 이상 되면 600억까지 상속공제를 가능합니다. 이 의미는 누가 보면 와 이거 뭐 회사가 돈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상속 600억에 해당한 상속세를 때리면 거의 50%거든요. 자, 회사 자산을 600억 평가했는데 거기서 300억을 현금으로 세금을 내라. 그럼 그 회사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을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영농형은 이제 농사를 좀 어느 여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떤 규모 있는 농사를 지어서 할 때는 그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영농했었다. 뭐 또 영농 요건들을 갖추었을 때 최대 30억까지 상속공제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농사를 또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네, 간단히 뭐 요약해 보면요, 우리가 기초공제 2억, 인적공제 자녀 5,000명 해서 그리고 일괄공제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기초 플러스 인적이냐, 일괄이냐. 그리고 배우자는 5억이 기본인데 최대 30억까지도 되고 금융자산 공제 2천에서 2억, 동거주택 6억, 기타 재 손실이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주고 가업이나 영농상속공제도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